안녕하세요, 운양고 친구들. 오늘은 조선시대의 미술, 조선 말기의 미술을 함께 학습해 봅시다. 한국미술 시대별 개관, 조선시대, 조선 말기, 남종 문인화의 유행, 추사 김정희의 고증학을 바탕으로 한 추사체의 완성. 조선 말기에는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남종 문인화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한도는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단순한 그림을 국보로 지정하고 또 왜 추사 김정희가 남종 문인화의 대가로 칭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먼저 김정희는 청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해 가며 조선 최고의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금석학과 고증학 부분에서 아주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김정희가 45세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유배가 되었고 그 후 10년 후 자신도 제주도에 유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 투쟁 속에서 관련되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유배 생활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김정희에게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배 중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유근이라는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그 후 자신의 아내마저도 세상을 뜨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김정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김정희는 오직 책을 벗삼아 지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희의 제자 우선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김정희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의 직업은 통역관이었어요. 이상적은 중국의 사신으로 갈 때마다 김정희에게 중국의 서적을 구해다 주곤 했습니다. 이 김정희는 자신이 유배 생활 중에도 자신을 잊지 않고 책을 보내준 이상적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꼈겠죠. 이 김정희가 유배 가기 전이나 후에나 변함없이 대해주는 이 이상적을 보면서 김정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김정희는 논어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한편에 세한연우 지송백지후조, 즉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정희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겠죠. 김정희는 자신의 처지와 이상적의 의리를 비유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세한도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면은 창문 하나 그려진 작은 집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앙상한 고목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는 소나무가 보이나요? 그리고 그 옆에 잣나무를 그렸습니다. 쓸쓸하고 텅 빈 듯한 느낌을 주는 이 그림에는 오른쪽 위에 세한도라고 쓴 그림의 제목과 그 옆에 우선시상이라고 써 있어요. 우선은 이상적의 호인데요. 이 뜻은 이상적은 감상하게나 라는 의미고요. 그 뒤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여기에는 장무상망이라고 쓰여진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는 친구의 우정, 그리고 이 텅 빈 듯한 이 세한도를 통해서 김정희의 쓸쓸한 마음과 또 고목이 잣나무에 기대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김정희의 세한도 감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그림. 자, 이 그림은 조선 말기의 화가 조일용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매화서옥도예요. 먼저 아주 꽉 찬 포치, 꽉 찬 구도라는 뜻이에요. 아주 이색적인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아주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무는 매화예요. 이렇게 온통 매화로 둘러싸인 집, 즉 서옥에 앉아
자, 그러면은 이 서옥이 있는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네. 여기 여러분들 보이나요? 서옥의 이렇게 동그란 부분 안에 보면은 한 남자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병에 꽂힌 매와 가지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집 밖은 어때 보이죠? 밖은 어두워요. 어두운 밤에 백매가지의 매와 꽃송이가 마치 눈발 날리듯이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송나라에는 인포라는 사람이 은거하면서 매화와 학을 키웠던 고사가 있습니다. 이 고사에서 비롯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런데 나무를 보면은요, 마치 서예를 쓰는 듯한 서예적인 필치로 산과 매화꽃이 나부끼는 듯하며 조희룡이라는 이 화가의 능숙한 필치로 활달하게 아주 꽉 찬 포치로 구성한 그림입니다. 아주 이색적이고 멋진 그림이죠. 네. 조선 말기에는 조선의 3대 화가라고 불리우는 이 우원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대 화가가 누구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조선 초기에 안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홍도, 단원 김홍도, 그리고 조선 말기에 장승업, 이 오원장승업이고요. 여기에 정성까지 더하면 이제 4대 화가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의 마지막 화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승업은요. 산수, 인물, 영모, 화훼도, 김영절치 등 모든 소재에 빼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천재 화가였는데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호취도를 보면은요. 여기 새들 간에 아주 짜임새 있는 구도, 또 가운데 이 개방된 공간,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아주 필법이 능숙합니다. 그리고 진하고 연한, 강렬한 북법의 변화 등 아주 기운 생동하면서 호방한 그림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 말기를 풍미한 이 남종 문인 화풍에서 봤을 때는 이 장승업은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주 미천한 출신으로 문인의 기운이 없어서 형사, 즉 형태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그림이었다라고 혹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오원장승업의 그림을 보면은요, 정말 이 사람이 불세출의 천재화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달리고 있는 이 군마도를 보니 진짜 기운 생동하는 이 말에 달리는 모습이 막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장승업의 일기를 주제로 하는 영화도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는 것이 또 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희가 고증학과 금석학의 대가로서 예서체를 바탕으로 하는 추사체를 완성하였죠. 여기 예서대련이라는 김정희의 추사체의 서예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추사체로 쓰여진 예서대련 작품에 오른쪽부터 대팽두부 과강체, 고회부처 안여손이라는 이 글귀는요, 즉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 그리고 훌륭한 모임은 부부와 아들, 딸, 손자이다 라는 이런 서예를 써놓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한국 미술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미술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실기 중심의 수업을 하고는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술의 이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멋진 예술품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수업을 들어준 여러분들께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 운양고 친구들 안녕!